지금 지금 18분 정도 리더님들 모시고 아주 특별한 강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정민 리더님 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자랑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점프업 프로그램이라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본사에서 선정된 아주 특별한 리더님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 중이고 참여 중이신 것 플러스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부심 느끼셔도 될 정도로 어제 마감 기준으로 2022년 회계연도 누적 53%나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아메이가 지금 11.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메이 성장을 훨씬 웃도는 성장을 하고 계신 그런 아주 놀라운 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리더님들의 자양분 삼으셔서 더 높은 성장, 더 탄탄한 성장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제1원칙 몸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서익환 약사님 모시고 강의를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서익환 약사님 목소리도 듣고 했는데 지금 저 훈훈한 외모처럼이나 목소리도 아주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듣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 다방면으로 아주 훌륭한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큰 박수로 서익환 약사님 모셔볼까요? 서익환 약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익환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제가 할 것은 여러 리더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2의 그리고 역주행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차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 꾸밀 수 있을지 저랑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더욱 제가 약사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콕 집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영양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잘 보면 운동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갑자기 확 늙는 분들 계세요. 아시죠? 운동을 했는데 늙어버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챙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단백질이라든지 그리고 근력 강화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됐으면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보이시죠? 자, 오늘의 리더의 제1원칙. 오늘의 몸에 투자하라. 몸에는 좀 투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도 됐지만 100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좀 어느 정도 투자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인간적으로 좀 여백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 가끔씩 이게 끝나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백이 있는 많은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대학을 그냥 2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비가 너무 싸서 대학을 한 번 더 다닐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한 번 더 다녔고요. 지금은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12번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들은 인생에 한 2~3번의 약국을 하는데요. 저는 12번째 약국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약을 판매하는 것보다 약국을 지어서 판매를 해요. 약국을 지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뭐냐면 약국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2년 정도의 약국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1~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쪽에 있는 사진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2년 동안 365일 16시간을 일해서 이렇게 된 사진이에요. 지금은 다시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고 근력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이거를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에너지를 한번 쏟아낼 때는 그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 다시 이걸 또 회복하려면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거가 필수적인 거죠. 지금은 뭐 지역에서 식품영양학과 개민고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사를 교육시키는 건강기능식품 강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광적으로 여러 리더님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포인트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트리파마 학습 이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개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외 활동은 했으면 좋겠지만 해외 활동까지는 못 하고요. 대외 활동으로 여러 가지 뭐 JTBC에서라든지 그다음에 KBS 이런 식으로 조금 잠깐 TV에 조금 나왔는데 제가 총 나온 시간을 합하면 5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TV에서 저를 볼 확률이 아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여유 있고 부드럽고 유쾌하게 살았던 약사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내용도 굉장히 편한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내용은 진중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은 3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가는 내용인데 인생은 이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던 것이 나중에 터지기도 하고요. 한번 터졌던 것이 제 인생의 이막처럼 새롭게 또 활활 타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를 때까지 우리 몸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투자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hine again, 다시 빛날 수 있게끔 우리 정신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셀들이 모여서 근육을 형성하기 때문에 머슬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shine again,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시 빛나게끔 여러분들의 몸에 투자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논리는 다시 한번 말하면 몸에 투자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치지 않게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제 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과거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대 그리스부터 조금 살펴보면 잠올 수도 있는데 초반이니까 잠올 수 있는 얘기 조금 할게요.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은 살짝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은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뜬금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고 막 이데아 얘기하고 이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인데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보다도 뭐 지구에 있는 실제적인 세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리학용 넘어가면서 실학 사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이때가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학도 마찬가지 신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인본주의 사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를 보시면 1347년인데 이때가 흑사병이 돌았었던 때입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돌면서 이제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흑사병이 돌면서 이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직자들도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보다는 인간이 나한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르네상스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게 개인주의화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외로움과 고독, 폭력, 그다음에 자괴감을 듣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점점 바뀌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1919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트렌드가 또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사 정권이나 최근에 있는 운동에 보면 이거
바구니 터트리는 거, 오잠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머니, 콩주머니 같은 거 던져가지고 터트리는 이런 단체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중간에 1970년, 80년대, 90년대에는 혼자서 하는 게임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랜상으로 같이 편을 먹고 연맹을 하는 게임이 시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같이 해요. 라는 게임이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어떤 일이 벌었어요. 도서관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개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 상으로 랜상으로 같이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상에 라이브로 스터디 위드미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안 그럴까요? 풋살 동호회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1919년 코로나 이후에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맹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맹이 필요해요. 같이 내가 함께해서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연맹을 맺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죠. 근데 아메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25센트 라이드 바이크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새치기를 해서 먼저 받았어요.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가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가입하면 저랑 같이 연맹을 맺어서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피닝이라는 운동이 얼마나 좋은 운동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사진이 나와 있지만 모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나온 건데요. 이거는 사이클 자세입니다. 사이클하고 스피닝하고는 달라요. 사이클은 이렇게 하체 운동만 하는 겁니다. 이제 모델은 이제 이쁘게 찍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체 운동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홈쇼핑이나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 사이클은 되게 싸요.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닝 하는 기구는 이렇게 서서 하는 기구예요. 서서 하는 기구 때문에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체중이나 이런 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하고 다른데 이렇게 타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서서 타고 운동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체 운동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가상 공간과 함께하는 플랫폼 이게 정말 저한테는 연맹을 맺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 그룹끼리 또는 팀별로 해서 연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해서 오늘은 운동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같이 오늘은 몇 킬로 한번 같이 달려볼까 이렇게 해서 연맹을 함으로써 고독, 자괴감 그다음에 혼자 있었을 때의 외로움 이런 거를 달래면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렸을 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엔돌핀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리더스 하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하는 방법인데 이쪽 보면은 지금 서서 운동을 하셨을 때 이쪽의 근육들은 달리기 근육입니다. 사이클하고 달라요. 그래서 달리는 근육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에 말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절이나 인대에 대한 무리가 가는데 관절이나 인대에 대한 충격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운동량에 비해서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 상체에 대해서 상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하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이클을 타는 사람 또는 스피닝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몸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이걸 신청을 했고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결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대를 좀 앞서가는 엄청난 물건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부담이 되지만 플랫폼에 대한 가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 스피닝이라는 게 사이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을 급격하게 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조금 30대 이후, 40대 이후 뭐 이렇게 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화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운동을 할 때 산화물질이 생기고 젖산이 많이 생겨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젖산이 급격하게 생기면 세포를 파괴하면서 이제 근육들, 특히 행문근이라는 근육이 융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장을 통해서 나가오게 되는데 이게 콜라색의 소변을 보게 돼요. 우리 급격하게 운동 많이 했을 때 소변 색깔 많이 변한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이 가끔 생기는데 이게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주문해 놓고 예를 들어서 또는 스피닝을 하기 전에는 2주 정도는 충분히 운동을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초반에는 사이클링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스피닝보다는 사이클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키운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꼭 스피닝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관절이라든지 인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과격한 운동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되니까 항상 천천히 하시는 거. 제가 약사로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서히 그다음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서서히 늘리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20대는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방하고 근육하고 이 비율은 가만히 있어도 예전에는 몸매가 좋았죠. 뭐냐면 근육량이 딱 정해져 있고 많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에 거의 1kg씩 근육량이 빠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만큼을 지방이 채울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럼 지방이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당뇨, 동맥변화,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호르몬 변화는 더 급격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근육량으로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몸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감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은 원래 줄어. 근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보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준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나는 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그림은 뒤에 나와요. 그런 애도 나오고요. 그래서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 최고점의 운동을 바로 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 써보시면 처음에는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천천히 달아지는데 뒤로 가면 빨리빨리 달아지죠. 인생은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갑니다. 뒤로 갈수록.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랑 똑같은데 이 화장지가 더 커졌어요. 뭐냐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고 활동도 지금 70세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제 그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하셔요. 저보다도 뭐 신체 나이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보다 신체 나이가 12살 어리다고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제가 신체 나이가 12살이 더 많으니까 저랑 동갑이겠네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도 신체 나이를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인생의 1막 2막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근육량을 충분히 갖고 몸 관리를 잘하고 몸에 투자해서 인생의 이막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 제가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전에 저 강의를 너무 잘하고 말빨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뭐 폭탄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고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다. 그런 과거 얘기를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자기는 음악 전공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공연하고 하러 오는데 오면 되게 불편했다. 왜냐면 아버지는 듣지 못하는데도 모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편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는 인생 일막이었어. 치열하게 살았던 때.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새로운 유튜버를 통해서 제 인생의 이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화려하게 살고 막 이렇게 리즈 시절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의 이막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잘 보면 얼굴 표정이 더 좋아요. 더 여유롭고 그 다음에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숨기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뿐만 아니죠. SG 워너비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 보세요. 뭐 바로 뭘 잡아먹을 것 같죠? 지금은 어떠죠? 사진만 봐도. 첫 번째 성공은 쟁취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뭐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셔도 이제 여러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륜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화려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셔도 충분히 더 예전보다 더 화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김학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보시면 예전에는 그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를 연기해도 되게 부드럽고 거들먹거리면서 뭐 서로 웃으면서도 같은 팀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서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되게 지금도 인기가 있고 되게 그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더 화려하게 더 저희의 가슴을 더 울리게 하는 연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다 어떻게 됐냐면 이때까지 나이까지 자기 관리를 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관리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마찬가지 허재하고 이 허재 같은 경우도 피 터지게 싸운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 박중훈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지금까지도 친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능을 도와주고 서로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능을 하면서도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쾌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이막이라든지 또 이막이라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좀 원숭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스타트하기에는 일단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안정환이죠. 안정환은 예능인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황선홍입니다. 황선홍. 음. 여기에 그 운동할 때 같은 방을 쓰기도 하면서 국가대표 시기절 때 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되면서 안정환이 어, 황 감독님 서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감독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왜 맨날 형이라고만 하냐?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팀원들끼리도 이제 거의 10년, 뭐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저 가족 이상의 그런 끈끈함이 생기게 됐으니까 그거를 또 같이 하면서 서로 더 튼튼한 팀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코티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호르몬적으로는 코티솔이 나와요. 근데 그 코티솔이 예전에는 과격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코티솔이 나오면 리더스 하이, 러너스 하이라고 마라톤을 했을 때 그 마라톤 어느 정도 이상을 달리게 되면 러너스 하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라톤에 대한 고통을 없애주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리더들도 마찬가지. 리더의 그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달리다가 보면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결과 그리고 내 동료의 그다음에 뭐 가치, 동료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리더스 하이가 오는데 이거를 과격한 코티솔의 과격한 분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분비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제2의 인생에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현주엽 선수라고 있는데 현주엽 선수는 체중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라든지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이 자세부터 벌써 보면 알겠죠. 예능에 출발을 하긴 했지만 몸도 무겁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좋아지겠지만 이 통증은 리더로서 계속 나아가기에는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리더로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코티솔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코티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코티솔은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언제 나온 거냐면 도망가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냥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즉 생존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혈압과 그다음에 당과 혈중에 있는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내 몸이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엔돌핀이 나오면서 뭐 어디가 다치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도 뭐 큰 충격이 없게끔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사회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똑같은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코티솔이 나와요. 근데 이 코티솔이 나오고 똑같이 혈당, 혈압 이런 게 상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티솔에 의해서 생성된 혈압이나 혈당이 소모가 안 되면 이게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이 코티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식욕이 더 증가하게 돼요. 에너지는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당뇨가 되고 고혈압이 되고 비만이 되고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운동한 사람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이 코티솔이 되었을 때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서 이걸 제거해 줘야지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식욕 증가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치해 버리면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는 코티솔에 대한 부채. 코티솔은 나 운동할 테니까 내 몸을 움직이게 해줘라고 계속해서 부채를 떠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코티솔로 해줘. 나 일단 그거 갚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못 갚아버린 경우에는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는 대부분 상담할 때 이런 거를 어떤 증후군이라고 하냐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부신피질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코티솔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코티솔 증후군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리더로서는 생존 경쟁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코티솔이 하이가 되면서 이제 리더로서의 그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얻고 그랬는데 일종의 부채를 갚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이 성과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한 번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 운동이고 운동을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티솔이라는 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꼭 오징어 고기처럼 또 생겼죠. 그래서 한번 웃어보자고 했는데 웃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하이를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리더스 하이는 뭐냐면 그룹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에 공헌하여 성과를 이룰 때 리더는 성취감을 통해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행복감, 쾌감,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감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 이거를 이 리더스 하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금메달을 딴 사람은 우는데 동메달이나 은메달을 딴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더 적죠. 이게 바로 리더스 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리더가 됐을 때만 흘릴 수 있는 게 리더스 하이가 나왔을 때 엔돌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고생한 거는 다 똑같다 하더라도 리더로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리더스 하이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서의 그 다이아몬드 하이가 느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더 이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더 활기차게 몸에 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 아시죠? 요거 보시면 요거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했던 김연경 선수처럼 이게 리더로서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다른 그룹이나 팀원들을 한번 이끌어서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코티솔은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든지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그거를 성과를 이루면 엔돌핀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부채예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계속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 운동할 때 나옵니다. 우리 몸에 좋게 해서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수면도 잘 돌아가게끔 하고 이게 부채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떨었을 때 다시 코티솔은 나올 수 있게 되고 다시 엔돌핀에 의해서 우리의 성과는 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엔돌핀하고 성장 호르몬 쪽인 이 운동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코티졸, 다시 경쟁적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포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세포상으로 알아보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건데 이 세포가 돌아가게 되려면 당이 필요해요. 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당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당이 들어올 때 코티솔이 높으면 당이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GI라고 말해가지고 당이 높은 음식들 있죠. 당이 높은 음식들. 그러니까 급격하게 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당이 처음에는 들어오는데 금방 여기 구멍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넣지 마 하게 돼요. 그러면 밖에 당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코티솔이 높아서 당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GI가 높은 음식, 당을 급격하게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 당 너무 많아. 이제 그만해. 일 좀 그만하고 싶어. 세포들이 그렇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당이 높으니까 혈당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혈당을 높이는 그런 당뇨의 그런 원인이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의 유동성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뭐 수용체라는 게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포가 유동적으로 잘 움직여야지 밖에 있는 당이 안으로 쉽게 들어오게 돼요. 이쪽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세포의 중요한 당 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이 일단 세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을 에너지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고요. 에너지를 잘 못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노폐물을 만들어요. 그게 젖산이에요. 이 젖산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에너지를 만들 때 그거랑 똑같아요. 자동차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데 매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게 산화물질입니다. 산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노화가 되고요. 발암물질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이 되고 간 같은 경우는 간 경화가 일어나요. 이런 거를 막아주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이 우리 에너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에너지로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는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거나 지방간이 되거나 비만이 돼요. 그래서 지방간은 먹는 거가 20%고요. 당에 의해서 우리가 못 쓰고 남은 걸 저장하는 게 80%가 돼요. 그래서 먹는 거 대사를 잘 안 썼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 같은 경우에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고기를 안 먹어도 이분들은 당에 의해서 지방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당이 필요하니까 비타민 B나 비타민을 운동하기 전에 꼭 먹어야 돼요. 젖산이나 이런 거 안 생기기 전에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 B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약간 피부나 이런 게 노화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세포 안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게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게 지용성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산화 물질이 일어나요. 이쪽에서도 노화가 일어나요. 이쪽 각각에 대해서 산화 물질이 항산화제가 달라요. 그래서 수용성 항산화제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아세로라 C라든지 비타민 C가 여기에 작용하는 거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E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는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타민 C나 비타민 E 이런 거를 같이 먹으면 너무 겹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비타민 C나 아까 말했던 비타민 B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동하면서 미모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항산화제를 꼭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세포막, 즉 지용성과 세포 안에 있는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제가 가격을 봤더니 상당히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것들이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드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것들은 쉬워요. 그 다음에 세포막 여기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이중막이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좀 복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불포화상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데 이게 불포화가 많이 있어야지 이제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이런 게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뇨약을 드시기 전 단계인데 관리를 잘 하세요. 체중 조절을 하세요. 이런 분들인데 체중 조절만 하는 분들은 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체중 조절도 하고 오메가3나 이런 걸 드셔야지 당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3를 드셔야지 이게 당이 안에서 밖으로 혈관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셔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혈관에는 당이 없고 끈적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드셔야 될 거는 항산화제하고 오메가3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이게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제가 이 나이를 지나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거북이가 38세, 그다음에 김영곤 46세, 엄청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보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등졌는데 이 두 분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얘기를 할게요. 거북이는 2005년에 심근경색을 수술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1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근데 2008년 3년 후에 10kg을 감량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었어요. 어, 시- 운동을 하고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운동할 때 필요한 거를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용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2006년에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해서 체중을 엄청 줄였어요. 근데 운동하는 도중에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운동하면서 복용할 거나 준비할 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혈액순환제나 이렇게 해서 혈액이 되는 이유는 원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혈액이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우리 나이나 좀 나이가 40대 이후에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이런 게 생겼을 때 단순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액은 좁아지게 됩니다. 막힌 곳은. 그렇게 되면 혈관은 다른 곳에서 혈관을 끌어서 새롭게 혈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터지든지 막힌 곳에서 터지든지 새롭게 만든 작은 혈관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잘 소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년에 5%씩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육량이 적었기 때문에 10년에 1kg 정도 감소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1.4kg 정도 감소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체중이 그대로 유지했다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면 1.4, 남성 같은 경우 1.4kg가 근육이었던 게 다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육이었던 게 지방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르몬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상으로 봤을 때 70세가 되면 50% 정도 감소가 되면 우리 몸을 한 발로 서서 그거를 감지한 내 몸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지방 대사가 이제 저하되는 거고 이 지방 대사,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 지방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근육이 줄어든 빈 곳을 찾아서 지방이 계속해서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의 장점은 뭐냐면 근육이라는 게 원래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할 때 평소에는 20% 정도 혈액을 공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근육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낡은 고무줄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근육이 낡아버려 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80% 정도 늘어나요. 공급량이 피의 혈액의 공급량이 80% 정도 늘어나면서 이걸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펌핑이라고 하죠. 펌핑으로 해가지고 운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세포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낡은 고무줄들이 새로운 고무줄이 되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은 가슴이나 이렇게 펌핑되는 그런 느낌이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80% 정도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혈액이 들어왔을 때 5분 정도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이 1시간 반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5분 이후부터 1시간 반까지는 계속해서 지방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5분 이상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히 5분 이상 계속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태울 수 있는 5분 이상의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까지 근육이 20% 혈액이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그쪽에 있는 혈관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대해서 공급이 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다치는 경우를 좀 막아줄 수 있기도 하고요. 스트레칭을 하면은 운동에 조금 도움이 되고 부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 안 쓰던 부분은 이쪽 부분은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지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백지영은 몸매 관리도 잘 돼 있지만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 있지만 해방타운에 보면 어깨 회전근 파열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목 디스크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할 경우에 회전근 파열은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어깨를 올리지 못하거나 또는 뭐 오십견도 있겠지만 오십견 말고도 회전근 파열이라든지 작은 근육들이 파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운동을 해가지고 워밍업을 해줘가지고 잘 늘려준 다음에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관절과 인대는 무리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도 예전에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2막에서 할 경우에는 인대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적은 횟수로 해서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5회 반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고 나서 팔굽혀펴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번 정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를
처음 아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 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스쿼트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 무릎 관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스쿼트 할 때 이쪽 무릎 근육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그 경우에 스쿼트를 하는 것도 운동량이 되게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벽에다 대놓고 스쿼트를 하라고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스쿼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무릎을 반 무릎 정도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무릎과 팔을 같이 굽히게 되면 팔도 무리가 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피게 되면 이것도 덜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돼도 충분히 어깨나 이렇게 근육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반무릎 정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폭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펴주게 되면 어깨의 힘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무릎에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지만 스쿼트 하는 것보다는 좀 힘은 덜 들지만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도 상당히 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15번 정도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서 하면 계속해서 팔 근육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단지나 이렇게 다리 근육에는 충분히 운동이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 큰 운동은 아니었지만 시범을 보긴 했는데요. 무릎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리 없이 스쿼트 했을 때 그 무릎에 대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약국에서 근무를 해보면 인공 무릎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무릎에 대해서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어, 뭐 연령이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면서 쓰기 위해서 무릎은 안전하게 하면서 또한 운동량은 충분히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무릎 운동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나왔듯이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무릎 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요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등 근육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은 뭐냐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 근육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힘이 조금 붙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양쪽에다가 의자 2개를 놓고 팔굽혀펴기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방법. 바닥에 놓고 하는 것보다 이건 더 깊이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의자 2개를 놓고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등 근육이 쫙 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즘에 거북목도 있고 하지만 복추등처럼 약간 굽은 등이 있죠. 이런 등을 교정을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만 가지고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인데
무릎을 반무릎 정도 해가지고 무릎 하체 운동하고 상체 운동을 같이 하는 방법. 요거는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더 좋으니까 좀 많이 늘려서 하면 되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좀 등이 굽었다 했을 때는 의자 두 개를 양쪽에다 놓고 깊숙이 집어넣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운동량이 늘어나서 상체 근육은 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운동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 허리에 대한 통증이 와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렇게까지 안 와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무리가 되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건데 다리를 드는 것도 복부의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최대한 쭉 뻗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리를 들어서 쭉 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하복부, 그러니까 다리를 앞으로 쭉 뻗기 때문에 복부 중에서 배꼽 아래의 하복부에 이쪽 하복부에 조금 자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부로 따졌을 때 아랫배에 조금 집중적으로 빼고 싶다. 그리고 방광 쪽이나 이쪽에 힘을 좀 줘가지고 이쪽을 좀 치료를 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다리를 좀 더 멀리 뻗어서 운동을 하시면 이쪽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쭉쭉 뻗는 운동이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운동은 뭐냐면 복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반적인 운동은 조금 뒤로 누워가지고 상체를 조금 뒤로 누워서 받친 다음에 이 하체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끌어올릴 때는 끌어올리는 운동이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어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집에 이런 그 의자 같은 거, 단순한 의자 같은 거 많이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게 길게 쭉 뻗으면 최대한 길게 뻗으면 여기에 있는 하복부에 여기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조금 생식기나 이쪽 부분에 조금 강도를 주고 싶으면 이게 다리를 많이 뻗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15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근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이거를 위로 드는 거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복부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서 쉽게 항상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해줬으면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복부, 하복부 나눠서 운동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더 심화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쉽지만 이게 잘 보면 운동 같은 경우 전반부만 많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후반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꿈치를 좀 드는 운동 심심하게 심심할 때마다 뒤꿈치를 드는데 그냥 서서 듣는 것보다 약간 기마 자세를 하고 뒤꿈치를 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종아리라든지 뒷 허벅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근육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면 전반적인 운동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면서 내 체형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을 더 살게 됐어요. 그리고 3배의 시간을 더 활동적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리더님들이 이제 다시 성공을 생각하고 다이나믹한 세포와 근육을 키워야 할 때가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다시 한번 빛나고 그리고 뭐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더 화려하게 빛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또 아, 희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서익한 약사님 강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리더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이혜림 리더님 지금 손 드신 거예요? 너무 강의가 너무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아까 전에 운동하기 전에 더블 X랑 오메가 3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수용성 항산화제요. 네, 항산화제. 근데 항산화제 좀 드세요. 파셀렌화제. 파셀린 네. 그러면 운동 전에 파셀린은 위를 먹으면 되나요? 예, 예.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드시면 돼요. 그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운동 전에 드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수용성 항산화제 아세로라시, 그다음 지용성 항산화제 아파셀륨 E,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항산화 코키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그러면 운동 전화 후나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되나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운동 전이 좋아요. 운동 전이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먹게 되면 이게 하루 양은 똑같아져요. 내 몸에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격하게 운동할 것 같잖아요. 격하게 운동할 것 같으면 먹고 해야 돼. 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단백질 섭취는 오늘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단백질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아. 단백질은 무조건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제가 오늘 왜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냐면 너무 이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무조건 기본이죠. 왜 그러냐면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데 단백질은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싶고 이 미모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운동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꼭 해줘야 되고 아까 같이 말했지만 갑자기 근육이 융해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거지 단백질은 무조건 있죠. 우리 그 단백질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그건 무조건 기본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단백질 또한 그 운동 후에나 전이나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단백질은 뭐 어차피 흡수되는 거는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운동 전보다는 걔는 운동 후가 낫겠죠. 왜 그러냐면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기 전에 뭐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항상 그 약이나 저희 식품이나 보면 일일 권장 섭취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한 해에 몇 알, 뭐 몇 정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 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수용성 아닌 이상은 몸에 축적이 돼서 나쁘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항상 그 정량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똑같은 식품이지만 애기들은 뭐 어른의 그냥 반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뭐 그 정량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또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많이 없고 지금 일일 권장량이라든지 섭취량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1900 초반에 1920년대인가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못 먹고 살았었잖아요. 그때 생긴 거예요. 못 먹고 살았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먹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용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언제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적어도 이거를 먹어야지 얘네들이 병이 안 생긴다 그 용량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그때 살 용량이고 지금은 우리는 건강하고자 하는 용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뭐 2.5, 뭐 2ml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임팩타민이나 이런 거 보면 100ml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타민 D 알려드릴까요? 비타민 D 하루 권장량 400 IU 정도 돼요. 근데 지금 5000 IU예요. 뭐냐면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써져 있는 권장량보다도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한번 뭐 저랑 상의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근데 지금 특히 그 천연으로 되어 있는 그 비타민 같은 경우 하루 권장량의 뭐 2~3배 이상은 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부족하고 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서 말할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2배나 3배 그 이상 먹는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조금 한다면 조금 이제 또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 셀레늄이나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미네랄 같은 거, 칼슘이라든지. 근데 비타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관없고 지용성 비타민이나 하더라도 비타민 D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코큐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용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오히려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예.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나중에 뭐 저를 통해서든 김정민 리더 통해서든 한 번 더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강의 해주신 서익한 약사님 지금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몇 분들 모시고 오늘 강의 소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제일 먼저 좀 들어오셨던 그 얼굴 비춰주고 계신 지금 너무 멋진 배경에 광미지 리더님, 아, 네. 광미지 리더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오늘, 일단 강의를 그 화면 공유해 주실 때, 뭐, 세포, 뭐, 세포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너무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받아 적기 너무 편했고, 운동을 그냥 건강을 위해서만 해라. 그냥 이 정도 틀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었고요. 근육이 또 그만큼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진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그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우리 25센트 라이더가 이렇게 좋은 앤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타고 왔는데요. 그냥 열심히만 탔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 스피닝으로 타야 달리기와 같은 근육을 또 쓸 수 있고 이게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관절에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너무너무 정말 오늘 너무너무 최고였고요. 저 정말 많이 받아 적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 이 의견을 한번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더 의견 들어볼까요? 리더님들 강의를 잘 듣고 나서 잘 소화하는 거는 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용기 있는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시면 제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희 김정민 리더님 모시고 마지막 메시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진짜 서익한 약사님 너무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정말 인간적인 서익한 약사님 이 타이틀이 정말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인생 이막이라는 그 부분에 강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와닿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핫버튼이 오늘 됐던 것 같고 건강을 이제 근육 안쪽부터
또 그동안 함부로 써왔던 내 엔진을 다시 이제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강의였고,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또 아메이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혜빈 코디네이터님까지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익한 약사님 또 다시 만나고 싶죠? 제가 혜빈 코디네이터님을 열심히 졸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리더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리더님들보다 영양에 대해서는 훨씬 제가 아마 아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또 친절하게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열정 덕분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리더님들께도 유익한 시간 그리고 오래도록 남는 강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지만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즐거웠고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익한 약사님께 박수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열정에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